자, 건강 두 번째 챕터 체력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력 관리에 대한 파트인데 체력 요소의 이해입니다. 체력은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 관련 체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밑에 써 있는 것과 같이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운동 관련 체력은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죠. 그래서 건강 관련 체력에는 건강 체력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신체 조성은 이제 뭐 키라든지 체질량 지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죠. 운동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 안에서 팝스를 측정하죠. 건강 관련 체력을 측정하죠. 그때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중에 이 요소가 좀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그리고 운동 체력에 순발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흔히 제자리 멀리뛰기를 측정한다든지 뭐 서전트 점프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에서 건강 관리 체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폐지구력은 어떤 것이냐? 운동 시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심장, 폐, 혈관계의 능력입니다. 측정 종목은 왕복 오래 달리기.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고에서는 왕복 오래 달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은 근육이 한 번 수축할 때 내는 최대 힘, 근력의 힘, 흔히 RM, 1RM이라고 하죠. 근력을 일정하게 지속해서 발휘하는 능력, 그거는 근지구력. 얼마냐 그 근력을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정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측정 종목은 저희 학교에서는 악력을 측정하고 있고요. 유연성, 관절의 가동 범위입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라는 내 관절, 팔꿈치, 허리, 어깨, 무릎 총 동원해서 얼마나 그 유연한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근육의 탄력성과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는 능력으로도 표현합니다. 측정 종목으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으로는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능력으로 정의가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실천 가능한 운동 목표 세우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 그 공지를 해놨는데 이 시작 그 향상 유지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까지 그리고 체육 수업을 대면으로 실행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계획 세울 때 운동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구성 요소, 기간 등이 필수 요소로 고려돼서 1일 기본 단위로 1일 계획, 주간 계획, 연간 계획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자. 이건 작성하진 않을 거예요. 작성하지 않을 건데 운동에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운동의 기본 원리는 가부화의 원리가 있어요. 가부화의 원리는 무엇이냐? 내가 운동을 할 때 기본적인 근력 수준이 5kg의 무게를 10번 정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너무 가벼운 무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나한테 무게가 있는 과부하되는 무게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과부하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수성은 운동에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1교시 때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다시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특수성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에서는 러닝이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 운동의 특수성에 맞는 운동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점진성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향상, 유지 단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양상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원리이고요. 반복속의 원리는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할 때 단적으로 한 번만 하지 않죠. 스쿼트 한 번 1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뭐 10개씩 3세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젖산이 쌓이게 되면 갈수록 근육이 무거워지면서 그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죠. 이게 반복성의 원리에 의해서 몸에 젖산이 쌓이는 과정,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된다. 그리고 근력이 근형질의 근섬유가 발달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에서는 이 과부하, 특수성, 점진성, 반복성의 원리에 따라서 운동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때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흔히 심폐지구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400m 트랙을 봤을 때 400m 우리 운동장 있으면은 200m를 빠르게 뜁니다. 200m를 빠르게 뛰고 뭐 100m를 천천히 걷고 좀 런닝하듯이 걷고 그 다음에 다시 200m를 뛰고 또 천천히 100m를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혈관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체중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 특히나 또 헬스장은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은 팔굽혀펴기, 윗몸 말아 올리기, 윗몸 일으키기라고도 하죠.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특히나 웨이트 트레이닝장, 헬스장에 가면 많이 하죠. 이런 운동들이 있죠. 이건 등 운동이고요. 복근 운동이고요. 이건 어깨 운동이고요. 이건 이두라고 하죠. 상완 이두근을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유연성, 스트레칭인데 우리가 흔히 이 유연성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해요. 연세가 드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고등학생 됐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 되고 뭐 성인 되고 하면 선생님부터도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대인데 이미 유연성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넘어지거나 뭐 부딪혀서 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분은 쉽지 않겠지만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넘어지면은 빙판길에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유연성이 안 좋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혔을 때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몸을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입시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유연성이 안 좋아지고 자세가 안 좋아지면은 일자목, 뭐 거북목, 그리고 이런 걸로 발생되는 두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두통이 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오늘 초점인데 서킷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에요. 이거는 일정한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를 순환하면서 1년의 운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그리고 순발력뿐만 아니라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 다양한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종목은 총 5개에서 10개 정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 힘드니까 4개 종목으로 정해서 할 거고요. 체력 수준에 따라 5에서 20회, 휴식 시간은 각 종목사에 15초, 10초에서 15초, 순환 횟수는 1에서 3회, 배열은 같은 부위가 연속되지 않도록 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체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을 하고 상체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겨요. 라테이트라고. 이 젖산에 피로물질이 쌓인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근육을 활동할 수 없게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실례로 우리가 한 5kg짜리 바벨을 들고 팔을 들어 올렸다고 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하겠지만 갈수록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피로 물질이 쌓여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킷 플라이오메트리 운동은 운동 부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운동을 할 때는 상완 이두근, 그 다음에 복근 운동, 그 다음에 하체 운동.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전신 운동을 하면서도 피로 물질이 계속 누적되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진으로 보죠. 여기서 보면 상체에 메디볼 토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체, 그다음에 전신, 상체, 하체, 제자리 점프 하면서 운동이 끝나죠. 순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상체 운동, 하체, 전신, 상체, 하체. 그럼 오늘의 과제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링크 유튜브에서 흔히 선생님도 사실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 땅크 부부라는 그 홈 트레이닝을 하는 부부예요. 뭐 특히 뭐 트레이닝을 배웠다든지 운동 선수라든지 뭐 트레이너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집에서 혼자 홈 트레이닝을 연습해 오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인데 굉장히 운동을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해보고 그 활동 장면을 사진으로 선생님이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사진을 넣어서 활동한 사진을 넣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네이버 카페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밑에 넣은 그 바로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유튜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요. 활동을 한 사진을 한글 파일에 넣어서 그걸 제출하는 형식으로 오늘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